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의 수업에서 또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어떤 주제를 공부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소비생활과 개인 경제활동을 공부했죠. 소비생활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도 참 많죠. 예를 들면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개인 경제활동에 대해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재테크에 관한 내용을 배웠었죠? 그러면 재테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그 유형들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재테크를 찾으셨나요? 이 내용들도 역시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어휘 부분 보겠습니다. 어휘 부분 첫 번째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십시오. 먼저 1번 보시면 손해배상이 있죠? 2번은 불법 판매처가 있어요. 3번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어요. 4번은 쇼핑 시에 불편 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5번은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 사실이 있어요.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보상하다, 경찰에 고발하다, 청구하다, 고객 상담실에 접수하다, 신고하다가 있네요. 오른쪽에 이 어휘들을 보시면 다 문제가 있었을 때 쓰는 표현들이죠?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은 어떤 것과 연결했어요? 네, 청구하다와 연결을 했죠? 그러면 연결하고 나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판매처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어휘와 오른쪽에 있는 어휘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바로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죠. 그래서 조사 을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시고 나서 다시 앞에 어떤 상황이나 주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한번 연결해 보시고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다 연결을 하셨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불법 판매처는 어떤 것과 연결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경찰에 고발하다와 신고하다가 다 있죠? 자, 이럴 때에는 먼저 경찰에 고발하다와 신고하다를 보류하고 다음 문제부터 먼저 연결해 볼게요. 3번,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보상해야겠죠? 그래서 보상하다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은 쇼핑 시의 불편 사항이라고 했죠? 쇼핑할 때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 점들은 고객 상담실에 접수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 상담실에 접수하다와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5번.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 사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거나 집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경찰에 고발하다와 신고하다 두 가지 보류했었었죠? 신고하다라는 뜻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발하다라는 단어는 안 좋은 행위를 진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번은 신고하다와 연결을 하셔야 되고
이번 불법 판매처는 경찰에 고발하다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연결을 다 하시고 나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2번 볼게요. 불법 판매처와 경찰에 고발하다 연결했었죠? 그러면 불법 판매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라고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서 불법 판매처, 非法贩卖处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向警察告发非法贩卖处。 자, 다음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다와 연결했었죠? 한 문장으로 만들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판매자나 제조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题目中虽然给到的是보상하다，但我们在造句的时候，根据前后文可以改用보상받다这个表达。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发生在消费者身上的损害可以从卖方或者制造商得到赔偿。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볼게요. 쇼핑 시의 불편 사항과 고객 상담실에 접수하다 연결하셔야 되죠? 한 문장으로 만들면 쇼핑 시의 불편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쇼핑센터 고객 상담실에 접수했다. 여기에서 불편 사항, 不便事项的意思。 시정하다, 修改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为了修正购物时的不便事项，在购物中心顾客咨询室接受了商谈。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볼게요.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 사실은 신고하다와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 사실은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출생이나 사망, 出生或死亡的意思。 동사무소, 街道事务所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家人的出生或死亡事实必须向街道事务所申报。 자, 다 이렇게 쓰셨죠?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만약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교환하다. 두 번째는 환불하다, 환불받다. 다음은 무상수리를 하다, 무상수리를 받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반품해야겠죠? 자, 만약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고객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뒤 소비자 보호원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죠? 방금 위 어휘들은 소비 생활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어휘들이에요. 그러면 이 어휘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래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여러분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위 1번과 아래에 있는 어휘를 사용해 해결 방법을 쓰고 말해봅시다. 자, 어휘는 방금 우리가 복습했던 어휘들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자가 있다, 교환하다, 반품하다, 환불하다, 환불받다, 무상수리를 하다, 무상수리를 받다, 신고하다, 고발하다. 이 어휘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빈자리를 먼저 채워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판매처에서 하자가 없는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그러면 새 제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새 제품이 없으면 반품하고 환불을 받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第一个情况的中文大意是说，在销售处换成没有瑕疵的新产品，如果没有新产品就退货并得到退款。 두 번째 볼게요. 판매처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조사에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무상 수리를 해달라고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상을 받는다. 那第二种情况的中文大意是说，在销售处不能解决问题的时候，让制造厂无偿修理。还有一种方法是申请损失赔偿并得到补偿。 세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제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 보호원에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해야겠죠? 다음은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고발한다, 피해 상황을 신고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第三种情况的中文大意是说，在制造厂得不到解决的时候，向消费者保护院告发，申报损失情况。 자, 방금 내용은 소비를 했을 때 하자가 있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 순서예요.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아셨죠? 자, 다음은 어휘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에 있는 단어들을 알맞은 곳에 쓰는 문제네요. 배웠던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빈자리를 먼저 한번 채워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부동산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뭘까요? 투기예요. 본문에서도 똑같은 문장이 나왔었죠? 세상에는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는 것은 투자가 아니죠? 투자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복권과 로또를 사는 것처럼 투기죠? 그래서 투기예요 라고 쓰시면 돼요. 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想利用不动产在短时间内赚大钱，不是投资，是投机。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경제 흐름, 经济潮流的意思.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무엇일까요? 또 앞문장을 보시면 사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목이겠죠? 그래서 안목이라고 쓰시면 돼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要想靠事业成功，得有对世界经济潮流的眼光。 3번 보겠습니다. 한탕에서 큰 돈을 벌자는 친구의 유혹에 그는 결국 마약 밀수에 손을 대게 되었다. 여기에서 마약 밀수, 毒品走私, 손을 대다, 沾手,着手,插手的意思. 빈자리 뒷부분 보시면 큰 돈을 벌자는 친구의 유혹이라고 했죠? 아까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투기라고 하죠. 그런데 3번 빈자리 보시면 어서, 아서, 여서가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는 동사나 형용사밖에 쓸 수 없죠. 그래서 한탕에서 라고 쓰시면 돼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朋友说一起干一把，赚大钱。因为朋友这样的诱惑，他最终沾上了毒品走私。 4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계획 없이 무작정 남을 따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에서 계획 없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남을 따라하다 앞에 무작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就算是再好的事情，没有计划性的盲目跟从别人是一种愚蠢的行为。 자,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과 목의 주름은 늘어나고 키는 줄어든다. 여기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과 목의 주름이라고 했죠? 주름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죠? 그래서 늘어나고 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 키는 어떻게 될까요? 키는 원래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늘어나다의 반대말 줄어들다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줄어들다는 니은다와 결합하여서 리을 불규칙이 생기죠?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쓰셔야 돼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到了中年，越上年纪，脸和脖子的皱纹增多了，个子变矮了。 6번째 보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기법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 그의 작품은 기존의 기법과는 달랐다라고 해도 문장이 성립되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사를 써 넣어야 돼요. 그래서 확연히라고 쓰시면 됩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他的作品和之前的技巧明显不同。 자, 다음은 7번째 보겠습니다. 연필로 쓴 것이 표가 나지 않게 깨끗이 지웠지만 여전히 연필 자국은 남았다. 여기에서 자국, 痕迹, 印记的意思. 이 문장에서 보시면 연필로 쓴 것이 어떻지 않게 깨끗이 지웠다고 했죠? 개 앞부분은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시면 연필 자국은 남았다 앞에 지만이 있죠? 즉, 앞뒤 문장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표가 나지 않게 쓰시면 돼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尽管为了不让看出是铅笔写过的，擦得很干净，但还是留下了铅笔的印记。 네, 여러분 다 이렇게 쓰셨나요? 이제 아시겠죠? 자, 다음은 연습 문제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는 문제죠? 빈칸에 있는 단어들도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빠른 속도로 먼저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볼게요. 1번, 을 하다. 여기에는 어떤 명사들을 쓸 수 있을까요? 저축, 예금, 적금, 재테크, 분산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펀드, 주식 등을 쓸 수 있죠? 2번 볼게요. 에 투자하다. 어떤 단어를 쓰셨어요? 주식, 펀드, 부동산, 미술품 등을 쓸 수 있죠? 다음 3번 볼게요. 을 사다 혹은 팔다. 어떤 어휘를 쓰셨어요? 주식, 펀드, 부동산, 미술품 등을 쓸 수 있죠? 그럼 4번 볼게요. 이가 오르다, 떨어지다. 주가, 이자, 전세가, 수익률, 분양가, 금리, 환율. 네, 다 이렇게 쓰셨죠? 자, 그러면 어휘 부분을 끝내고 같이 문법 부분을 볼까요? 우리는 어떤 문법을 공부했었죠? 네, 미선 씨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스웨터가 늘어나서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게 되었죠? 여기에서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문법을 공부했죠? 그래서 미선 씨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죠? 여기에서 을까 말까 생각 중이다라는 문법도 배웠죠? 네, 다음 개인 경제 활동에서는 어떤 문법을 배웠었죠? 민철 씨는 남들 한다고 따라했다가 보너스를 다 날렸었죠? 여기에서 니은다고, 는다고, 다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미선 씨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했죠? 여기서 더라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래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상황을 읽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상황 1. 민철 씨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와 부속품들을 바꾸고 싶어서 참을 수 없다. 친구는 민철 씨에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럼 민철 씨의 대화에는 어떤 문법이 들어가야 되고 친구의 대화에는 어떤 문법으로 표달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하셨나요? 같이 볼게요. 먼저 민철 씨의 말이에요. 카메라를 바꿀까 말까 생각 중이야.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없는 기능이 많아서 그냥 쓸래야 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쓰셨나요? 자, 다음은 친구의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또 바꾸다니 말도 안 돼. 돈도 생각해야지. 너 월급도 그다지 많지 않잖아. 자, 다음은 어떻게 쓸까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나왔다고 쓰던 걸 버려? 아무리 가지고 싶더라도 네 형편도 생각해야지. 자, 다 이렇게 쓰셨나요? 친구는 민철 씨가 걱정이 돼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니은다고, 는다고, 다고를 쓰셔야겠죠? 다음 빈자리는 새로운 물건을 사면 당연히 원래 쓰던 물건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던 걸 버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은 더라도로 연결을 해야겠는데요. 더라도 문법의 뜻은 앞문장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뒷문장에서는 앞문장의 기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지고 싶더라도
네 형편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진짜 친구가 맞긴 맞네요. 자, 그러면 민철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카메라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 어떻게 해? 민철 씨는 끝까지 사고 싶은가 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并不怎么,不怎么的意思. 형편, 情况, 아른거리다, 一个劲儿的晃动的意思.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在说什么呢？明哲在每次有新功能的产品出世的时候，都迫切想换相机和附件。朋友劝他说：“怎么可以想换就换？也要考虑一下钱，并且你的收入也并不多，就因为出了新产品，你就把原来的扔掉吗？就算再想要，也要考虑一下你的情况啊。”明哲回答道：“尽管如此，但那个相机一直在我的眼前晃动，怎么办？”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죠? 네, 다음은 상황 2 보겠습니다. 용호 씨는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으고 살기가 힘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선배는 요즘 사업을 시작하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이 싫어서 창업을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영호 씨의 선배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먼저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볼게요. 먼저 영호 씨의 말이죠. 대출을 좀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배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 더구나 요즘 불경기라서 말이야. 그리고 사업 자금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러면 영호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월급쟁이 노릇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만치 않다, 不可小看的意思. 월급쟁이, 工薪阶层, 노릇, 事儿, 工作的意思. 노릇通常用在表示职业或职位的名词后，表示做该职业或职位的工作。这段对话的中文大意是说，殷浩觉得仅仅靠工资攒钱谋生很困难，所以打算贷款做小的生意。前辈听了之后劝说，最近的生意不太好做，而且不但创业资金需要很多，贷款的话，银行的利息也不可小看啊。殷浩回答说，就算是那样，也不能一直做工薪族啊。네, 용호 씨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까지 창업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의 정리 수업에서는 소비 생활과 개인 경제 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문법과 어휘들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정리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